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관절염 있는 무릎 통증 노인 근육 강화 운동으로 권장되는 운동은 관절염 하면은요 딱 수영, 수중 운동하고 연결하시고요. 골다공증 노인이야 그러면 무슨 운동해야 될까요? 걷기가 좋다. 왜? 골다공증은요 뼈와 관절에 좀 힘을 주는 근력을 실어주는 운동이 좋아요. 체중을 부하하는 운동, 걷기가 좋은 것입니다. 물론 관절염 환자나 골다공증 환자나 걷는 거는 다 좋아요. 하지만 국가고시용으로 굳이 분류를 한다고 했을 때 관절염이 있으면 체중이 부하되면 더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무중력 상태의 수중 운동이 더 권장된다 이 얘기고요. 골다공증은 사실 50만 넘어도 갱년기 되고 폐경기 되면은 에스트로겐이 안 나와서 골밀도가 낮아진단 말이에요. 이때는 걷기가 좋다는 거. 노화. 얘기만 들어도 슬프죠? 신체적인 변화. 혈관 저항이 증가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혈관 저항이 증가하면 혈압이 높아지겠죠? 고혈압이 온다 이 얘기입니다. 전립선 크기가 커져요. 좋은 게 아닙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생겨서 소변을 봐도 뭔가 이렇게 개운하지가 않은 그런 느낌이 되잖아요. 근골격계의 변화. 일단 노인들은 어때요? 뼈가 쪼그라들고 등도 굽죠. 걷는 게 시원찮아요. 보폭은 작고 끌면서 걷는 것처럼 보이고 발을 드는 높이가 높아야 낮아요. 낮습니다. 기운이 없어서 질질 끄는 듯이 갑니다. 이런 모습이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예요. 머리와 고개가 앞으로 굽어지고 등이 휘며 허리와 손목과 무릎은 약간 구부려져 있어요. 보폭은 작고 끌면서 걷는 것처럼 보이고요. 발을 드는 높이가 낮다. 애기들처럼 이렇게 막 깡충깡충 뛰지 않잖아요. 반대의 개념입니다. 심혈관계의 변화. 심장의 판막이요? 두꺼워집니다. 얇아지는 거 아니었어? 두꺼워지면 건강한 거 아니야? 두꺼워진다는 의미는요. 경화되고 단단해져서 뭔가 더 둔해진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약한 심자붐이 청진된다. 심자붐은요. 조금 강하게 쿵쿵쿵쿵 뛰는 게 좋은데 약하게 뛴다는 거죠. 약한 심자붐이 청진된다. 혈관 저항의 증가가 무슨 뜻이라고요? 혈압이 증가한다. 고혈압이 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호흡기계의 변화. 숨이 가쁘죠? 폐활량이 줄어들어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찹니다. 만성기관지염과 폐렴이 흔히 발생한다. 호흡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우리 몸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산소를 또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잔류 공기량이 증가한다. 이산화탄소가 몸에 많다. 또 기능적인 장기량이 증가한다. 좋지 않은 것들이 다 증가하는 것입니다. 위장관계의 변화, 소화 안 되죠? 이 입에서부터 소화 효소가 나오는데 타액 분비 저하, 침이 안 나오니까 구강이 마르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입이 마르니까 구내염도 잘 생긴다는 거예요. 비뇨기계의 변화. 신장 혈류나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가 됩니다. 모든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비뇨기계 감염이 정말 많이 생겨요. 노화에 따른 비뇨생식기계 주요 질환은 여자분들은 요실금, 남자분들은 전립선 비대증이 많이 생깁니다. 비뇨기계 주요 질환에서 요실금, 사실 재채기 애취했을 때도 찔끔 나올 수 있고요. 줄넘기 같은 건 엄두도 못 내죠. 이런 경우에 케겔 운동,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 이건 바로 직전 국시에도 나왔어요. 요실금 하면 함께 가야 될 거? 수분은 딱히 제한하지는 않았어요. 케겔 운동,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 그리고 복압성 요실금인 경우에는 살을 빼야 된다. 이런 것까지 함께 갑니다. 고혈압 역시도 살을 빼야 된다. 체중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또 문제가 옆으로 나올 수 있어요. 대상자가 요실금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돕냐?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 또는 케겔 운동을 한다. 변비를 예방해야 된다. 섬유질을 많이 먹는다. 살 빼라. 체중을 조절해라. 이런 것들이 다 요실금 증상에 좋습니다. 뇌 분비계의 변화.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인민감 이렇게 그냥 암기하세요. 증가할까 감소할까 생각하면 틀립니다. 인민감.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그랬어요. 인슐린이 뭐예요?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입니다. 췌장에서 나오잖아요. 이것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야 빨리빨리 혈당을 내려주는데 이 민감성이 감소되니까 둔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혈당이 안 떨어지겠죠. 혈당이 안 떨어지면은 당뇨병의 위험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인민감,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는 거, 반응이 둔해진다고 기억하세요. 신경계 예민한데요. 잠도 잘 못 자요. 불면증이 옵니다. 왜 불면증이 와? 낮에 졸리거든요. 낮에 낮잠 자면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수면에는요. 단계가 있어요. 그중에서 4단계. 가장 깊은 숙면의 단계. 제 4단계인데요. 꿈꾸지 않는 단계. 비렘이라고 합니다. 이 4단계가 있어야지 숙면을 하는 거거든요. 꿈을 안 꿔야 숙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계가 짧아지니까 숙면을 못 한다는 거. 근데 사실 저는 맨날 꿈을 꿔가지고 자고 일어나도 좀 피곤합니다. 이게 노인의 특성이라는 거죠.
감각기계, 눈이 뿌예요. 백내장이 오죠? 수정체가 불투명하다 하면은 백내장이고요. 요즘에는 50만 넘어도 녹내장이 옵니다. 이게 안압이 상승하고요. 통증도 있고요. 시야 확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그러신 분들은 빨리 안과를 가셔야 되겠죠? 백내장은요? 백내장 수술을 해야겠죠. 그럼 백내장 수술했을 때 우리나라 행위별수과제, 포괄수과제 중에서 이걸 질병군으로 묶어서 하는 거 뭐였죠? 포괄수과제입니다. 포괄수과제에서 중요한 거는요. 뭐 백내장, 또 제왕절제, 맹장수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청각, 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보청기 낄 수도 있습니다. 노인성 난청, 주로 고음 감지에 장애가 있어서 어르신 식사하셨어요? 이러면 더 못 알아들어요. 적당한 목소리로 크고 분명하게 어르신 식사하셨어요? 천천히 또박또박 낮은 음으로 입모양을 정확하게 크고 분명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각은요? 좋아지는 것도 있고 나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뭐가 강해질까요? 쓴신, 쓴맛과 신맛을 잘 느껴요. 인생의 쓴맛을 더 많이 느낀대요. 입이 쓰고 시기 때문에 음식을 먹었을 때 정말 쓰단 말을 많이 합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쓰냐, 아이고 왜 이렇게 시냐. 진짜 제가 이 말 많이 들었거든요. 음식을 요리하면은요, 단짠을 못 느끼기 때문에 단맛과 짠맛을 못 느끼기 때문에 설탕도 많이 넣고 소금도 많이 넣습니다. 노인분들이 하신 음식이 짠 경우가 많고 엄청 달기도 합니다. 왜? 이게 본인이 맛을 못 느끼니까 많이 넣는 거예요. 본인 귀가 안 들리면 말소리가 커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회심리적인 변화 많이 위축되겠죠. 우울증 경향 증가, 내향성, 수동성, 조심성, 경직성, 의존성 다 증가합니다. 이 의존성이라는 게요, 사람한테 의존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 몸이 불편하니까 뭐 지팡이나 보행기나 휠체어에 의존하는 것도 있고요. 정신적인 부분 또는 사회적인 부분, 모든 부분에서 본인이 주체적이지가 않아요.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증가. 나 그래도 옛날엔 괜찮았었는데 지금 이렇게 독고다이 인생 좀 힘들다. 나 옛날 그때 결혼식 때 좋았었는데, 아이고 그래도 첫애 낳고 좋았었는데, 막 이렇게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증가. 과거가 좋았다는 거는 지금은 그때만 못하다, 이게 늙었다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 이거는 여담인데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옷을 사지 않는 것이 늙었다고 합니다. 독립성, 적응성, 능동성, 융통성, 좋은 것들이 다 감소합니다. 우리는 이런 노인성 경향을 배웠어요.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울하지 않게 목표를 세워야 되고요. 책도 읽어야겠죠. 어느 정도의 자기랑 결이 맞는 인간관계를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만나줘야겠죠. 취미생활도 가져야겠죠. 그리고 막 돈을 많이 벌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경제활동을 해서 스스로 자존감과 자신감을 좀 가져야겠어요.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노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노인성 질환, 노인성 질병의 특성은 여러 가지 질병을 동시에 가진 경우가 많다. 처음엔 고혈압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지혈증도 같이 와요. 당뇨도 와요. 이렇게 복합적으로 질병이 옵니다. 하나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먹는 약이. 신경계 질환, 치매, 뇌졸중, 파킨슨, 이 세 가지는요, 노인성 질환의 대표적인 세 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장기요양 보험 제도 등급을 받으려면요, 65세 이상은 질병명이 상관없이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우면은 건강보험공단에다 신청해서 이 등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65세 미만도요, 요즘에 치매 많이 나오고 뇌졸중이 많이 생깁니다. 50세인데 뇌졸중 걸리신 분 제가 봤어요. 40세인데 치매인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요, 똑같이 65세 미만일지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뭔가 불편하다고 한다면 혜택을 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인성 질환의 대표적인 게 치매, 뇌졸중, 파킨슨이 되겠어요. 뇌졸중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풍입니다.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이라고 말하는데요. 골든타임을 지키셔야 돼요. 내가 갑자기 어지러워, 갑자기 뭐 균형을 못 잡고 넘어져, 이러면은 바로 응급실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말이 어눌해집니다. 혀가 잘 안 돌아가요.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요. 시야가 뿌얘지거나 걸음걸이가 똑바르게 못 걷고요. 비틀비틀 거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손해가 손상된 것입니다. 손해가 손상되면은요,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요, 비틀비틀 술 취한 사람처럼 걸어요. 그걸 바로 운동 실조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예요. 뇌졸중에서 중요한 건요, 환자의 시야가 온전한 쪽에 물건을 놓는다, 건강한 쪽으로 밥을 먹인다, 건강한 쪽으로 짚고 일어나게 한다,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한다, 잔존 기능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들은요, 오늘 했던 거를요, 일주일 후에 안 하면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쪽을 활용을 안 하잖아요? 그쪽마저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하는 그런 요양보호 또는 그런 케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절염 있는 무릎 통증 노인 근육 강화 운동으로 권장되는 운동은 관절염 하면은요, 딱 수영, 수중 운동하고 연결하시고요. 골다공증 노인이야 그러면 무슨 운동해야 될까요? 걷기가 좋다. 왜? 골다공증은요, 뼈와 관절에 좀 힘을 주는 근력을 실어주는 운동이 좋아요. 체중을 부하하는 운동, 걷기가 좋은 것입니다. 물론 관절염 환자나 골다공증 환자나 걷는 거는 다 좋아요. 하지만 국가고시용으로 굳이 분류를 한다고 했을 때 관절염이 있으면 체중이 부하되면 더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무중력 상태의 수중 운동이 더 권장된다 이 얘기고요. 골다공증은 사실 50만 넘어도 갱년기 되고 폐경기 되면은 에스트로겐이 안 나와서 골밀도가 낮아진단 말이에요. 이때는 걷기가 좋다는 거. 노화. 얘기만 들어도 슬프죠? 신체적인 변화. 혈관 저항이 증가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혈관 저항이 증가하면 혈압이 높아지겠죠? 고혈압이 온다 이 얘기입니다. 전립선 크기가 커져요. 좋은 게 아닙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생겨서 소변을 봐도 뭔가 이렇게 개운하지가 않은 그런 느낌이 되잖아요. 근골격계의 변화. 일단 노인들은 어때요? 뼈가 쪼그라들고 등도 굽죠. 걷는 게 시원찮아요. 보폭은 작고 끌면서 걷는 것처럼 보이고 발을 드는 높이가 높아야 낮아요. 낮습니다. 기운이 없어서 질질 끄는 듯이 갑니다. 이런 모습이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예요. 머리와 고개가 앞으로 굽어지고 등이 휘며 허리와 손목과 무릎은 약간 구부려져 있어요. 보폭은 작고 끌면서 걷는 것처럼 보이고요. 발을 드는 높이가 낮다. 애기들처럼 이렇게 막 깡충깡충 뛰지 않잖아요. 반대의 개념입니다. 심혈관계의 변화. 심장의 판막이요? 두꺼워집니다. 얇아지는 거 아니었어? 두꺼워지면 건강한 거 아니야? 두꺼워진다는 의미는요, 경화되고 단단해져서 뭔가 더 둔해진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약한 심자붐이 청진된다. 심자붐은요, 조금 강하게 쿵쿵쿵쿵 뛰는 게 좋은데 약하게 뛴다는 거죠. 약한 심자붐이 청진된다. 혈관 저항의 증가가 무슨 뜻이라고요? 혈압이 증가한다, 고혈압이 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호흡기계의 변화. 숨이 가쁘죠? 폐활량이 줄어들어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찹니다. 만성기관지염과 폐렴이 흔히 발생한다. 호흡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우리 몸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산소를 또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잔류 공기량이 증가한다. 이산화탄소가 몸에 많다. 또 기능적인 장기량이 증가한다. 좋지 않은 것들이 다 증가하는 것입니다. 위장관계의 변화, 소화 안 되죠? 이 입에서부터 소화 효소가 나오는데 타액 분비 저하, 침이 안 나오니까 구강이 마르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입이 마르니까 구내염도 잘 생긴다는 거예요. 비뇨기계의 변화. 신장 혈류나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가 됩니다. 모든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비뇨기계 감염이 정말 많이 생겨요. 노화에 따른 비뇨생식기계 주요 질환은 여자분들은 요실금, 남자분들은 전립선 비대증이 많이 생깁니다. 비뇨기계 주요 질환에서 요실금, 사실 재채기 애취했을 때도 찔끔 나올 수 있고요. 줄넘기 같은 건 엄두도 못 내죠. 이런 경우에 케겔 운동,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 이건 바로 직전 국시에도 나왔어요. 요실금 하면 함께 가야 될 거? 수분은 딱히 제한하지는 않았어요. 케겔 운동,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 그리고 복압성 요실금인 경우에는 살을 빼야 된다. 이런 것까지 함께 갑니다. 고혈압 역시도 살을 빼야 된다. 체중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또 문제가 옆으로 나올 수 있어요. 대상자가 요실금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돕냐?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 또는 케겔 운동을 한다. 변비를 예방해야 된다. 섬유질을 많이 먹는다. 살 빼라. 체중을 조절해라. 이런 것들이 다 요실금 증상에 좋습니다. 뇌 분비계의 변화.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인민감 이렇게 그냥 암기하세요. 증가할까 감소할까 생각하면 틀립니다. 인민감.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그랬어요. 인슐린이 뭐예요?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입니다. 췌장에서 나오잖아요. 이것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야 빨리빨리 혈당을 내려주는데 이 민감성이 감소되니까 둔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혈당이 안 떨어지겠죠. 혈당이 안 떨어지면은 당뇨병의 위험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인민감,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는 거, 반응이 둔해진다고 기억하세요. 신경계 예민한데요. 잠도 잘 못 자요. 불면증이 옵니다. 왜 불면증이 와? 낮에 졸리거든요. 낮에 낮잠 자면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수면에는요. 단계가 있어요. 그중에서 4단계. 가장 깊은 숙면의 단계. 제 4단계인데요. 꿈꾸지 않는 단계. 비렘이라고 합니다. 이 4단계가 있어야지 숙면을 하는 거거든요. 꿈을 안 꿔야 숙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계가 짧아지니까 숙면을 못 한다는 거. 근데 사실 저는 맨날 꿈을 꿔가지고 자고 일어나도
좀 피곤합니다. 이게 노인의 특성이라는 거죠. 감각기계, 눈이 뿌예요. 백내장이 오죠. 수정체가 불투명하다 하면은 백내장이고요. 요즘에는 50만 넘어도 녹내장이 옵니다. 이게 안압이 상승하고요. 통증도 있고요. 시야 확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그러신 분들은 빨리 안과를 가셔야 되겠죠. 백내장은요? 백내장 수술을 해야겠죠. 그럼 백내장 수술했을 때 우리나라 행위별수과제, 포괄수과제 중에서 이걸 질병군으로 묶어서 하는 거 뭐였죠? 포괄수과제입니다. 포괄수과제에서 중요한 거는요. 뭐 백내장, 또 제왕절제, 맹장수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청각, 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보청기 낄 수도 있습니다. 노인성 난청, 주로 고음 감지에 장애가 있어서 어르신 식사하셨어요? 이러면 더 못 알아들어요. 적당한 목소리로 크고 분명하게 어르신 식사하셨어요? 천천히 또박또박 낮은 음으로 입모양을 정확하게 크고 분명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각은요? 좋아지는 것도 있고 나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뭐가 강해질까요? 쓴맛과 신맛을 잘 느껴요. 인생의 쓴맛을 더 많이 느낀대요. 입이 쓰고 시기 때문에 음식을 먹었을 때 정말 쓰단 말을 많이 합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쓰냐, 아이고 왜 이렇게 시냐. 진짜 제가 이 말 많이 들었거든요. 음식을 요리하면은요, 단짠을 못 느끼기 때문에, 단맛과 짠맛을 못 느끼기 때문에 설탕도 많이 넣고 소금도 많이 넣습니다. 노인분들이 하신 음식이 짠 경우가 많고 엄청 달기도 합니다. 왜? 이게 본인이 맛을 못 느끼니까 많이 넣는 거예요. 본인 귀가 안 들리면 말소리가 커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회심리적인 변화 많이 위축되겠죠. 우울증 경향 증가, 내향성, 수동성, 조심성, 경직성, 의존성 다 증가합니다. 이 의존성이라는 게요, 사람한테 의존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 몸이 불편하니까 뭐 지팡이나 보행기나 휠체어에 의존하는 것도 있고요. 정신적인 부분 또는 사회적인 부분, 모든 부분에서 본인이 주체적이지가 않아요.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증가. 나 그래도 옛날엔 괜찮았었는데 지금 이렇게 독고다이 인생 좀 힘들다. 나 옛날 그때 결혼식 때 좋았었는데, 아이고 그래도 첫애 낳고 좋았었는데, 막 이렇게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증가. 과거가 좋았다는 거는 지금은 그때만 못하다, 이게 늙었다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 이거는 여담인데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옷을 사지 않는 것이 늙었다고 합니다. 독립성, 적응성, 능동성, 융통성, 좋은 것들이 다 감소합니다. 우리는 이런 노인성 경향을 배웠어요.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울하지 않게 목표를 세워야 되고요. 책도 읽어야겠죠. 어느 정도의 자기랑 결이 맞는 인간관계를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만나줘야겠죠. 취미생활도 가져야겠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경제활동을 해서 스스로 자존감과 자신감을 좀 가져야겠어요.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노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노인성 질환, 노인성 질병의 특성은 여러 가지 질병을 동시에 가진 경우가 많다. 처음엔 고혈압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지혈증도 같이 와요. 당뇨도 와요. 이렇게 복합적으로 질병이 옵니다. 하나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먹는 약이. 신경계 질환, 치매, 뇌졸중, 파킨슨, 이 세 가지는요, 노인성 질환의 대표적인 세 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장기요양 보험 제도 등급을 받으려면요, 65세 이상은 질병명이 상관없이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우면은 건강보험공단에다 신청해서 이 등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65세 미만도요, 요즘에 치매 많이 나오고 뇌졸중이 많이 생깁니다. 50세인데 뇌졸중 걸리신 분 제가 봤어요. 40세인데 치매인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요, 똑같이 65세 미만일지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뭔가 불편하다고 한다면 혜택을 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인성 질환의 대표적인 게 치매, 뇌졸중, 파킨슨이 되겠어요. 뇌졸중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풍입니다.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이라고 말하는데요. 골든타임을 지키셔야 돼요. 내가 갑자기 어지러워, 갑자기 균형을 못 잡고 넘어져, 이러면은 바로 응급실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말이 어눌해집니다. 혀가 잘 안 돌아가요.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요. 시야가 뿌얘지거나 걸음걸이가 똑바르게 못 걷고요. 비틀비틀 거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손해가 손상된 것입니다. 손해가 손상되면은요,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요, 비틀비틀 술 취한 사람처럼 걸어요. 그걸 바로 운동실조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예요. 뇌졸중에서 중요한 건요, 환자의 시야가 온전한 쪽에 물건을 놓는다, 건강한 쪽으로 밥을 먹인다, 건강한 쪽으로 짚고 일어나게 한다,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한다, 잔존 기능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들은요, 오늘 했던 거를요
오히려 일주일 후에 안 하면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쪽을 활용을 안 하잖아요. 그쪽마저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하는 그런 요양보호 또는 그런 케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절염 있는 무릎 통증 노인 근육 강화 운동으로 권장되는 운동은, 관절염 하면은요 딱 수중 운동하고 연결하시고요. 골다공증 노인이야 그러면 무슨 운동해야 될까요? 걷기가 좋다. 왜? 골다공증은요 뼈와 관절에 좀 힘을 주는 근력을 실어주는 운동이 좋아요. 체중을 부하하는 운동, 걷기가 좋은 것입니다. 물론 관절염 환자나 골다공증 환자나 걷는 거는 다 좋아요. 하지만 국가고시용으로 굳이 분류를 한다고 했을 때 관절염이 있으면 체중이 부하되면 더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무중력 상태의 수중 운동이 더 권장된다 이 얘기고요. 골다공증은 사실 50만 넘어도 갱년기 되고 폐경기 되면은 에스트로겐이 안 나와서 골밀도가 낮아진단 말이에요. 이때는 걷기가 좋다는 거. 노화. 얘기만 들어도 슬프죠? 신체적인 변화. 혈관 저항이 증가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혈관 저항이 증가하면 혈압이 높아지겠죠? 고혈압이 온다 이 얘기입니다. 전립선 크기가 커져요. 좋은 게 아닙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생겨서 소변을 봐도 뭔가 이렇게 개운하지가 않은 그런 느낌이 되잖아요. 근골격계의 변화. 일단 노인들은 어때요? 뼈가 쪼그라들고 등도 굽죠. 걷는 게 시원찮아요. 보폭은 작고 끌면서 걷는 것처럼 보이고 발을 드는 높이가 높아야 낮아요. 낮습니다. 기운이 없어서 질질 끄는 듯이 갑니다. 이런 모습이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예요. 머리와 고개가 앞으로 굽어지고 등이 휘며 허리와 손목과 무릎은 약간 구부려져 있어요. 보폭은 작고 끌면서 걷는 것처럼 보이고요. 발을 드는 높이가 낮다. 애기들처럼 이렇게 막 깡충깡충 뛰지 않잖아요. 반대의 개념입니다. 심혈관계의 변화. 심장의 판막이요? 두꺼워집니다. 얇아지는 거 아니었어? 두꺼워지면 건강한 거 아니야? 두꺼워진다는 의미는요. 경화되고 단단해져서 뭔가 더 둔해진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약한 심잡음이 청진된다. 심잡음은요. 조금 강하게 쿵쿵쿵쿵 뛰는 게 좋은데 약하게 뛴다는 거죠. 약한 심잡음이 청진된다. 혈관 저항의 증가가 무슨 뜻이라고요? 혈압이 증가한다. 고혈압이 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호흡기계의 변화. 숨이 가쁘죠. 폐활량이 줄어들어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찹니다. 만성기관지염과 폐렴이 흔히 발생한다. 호흡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우리 몸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산소를 또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잔류 공기량이 증가한다. 이산화탄소가 몸에 많다. 또 기능적인 장기량이 증가한다. 좋지 않은 것들이 다 증가하는 것입니다. 위장관계의 변화, 소화 안 되죠? 이 입에서부터 소화 효소가 나오는데 타액 분비 저하, 침이 안 나오니까 구강이 마르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입이 마르니까 구내염도 잘 생긴다는 거예요. 비뇨기계의 변화. 신장 혈류나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가 됩니다. 모든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비뇨기계 감염이 정말 많이 생겨요. 노화에 따른 비뇨생식기계 주요 질환은 여자분들은 요실금, 남자분들은 전립선 비대증이 많이 생깁니다. 비뇨기계 주요 질환에서 요실금, 사실 재채기 애취했을 때도 찔끔 나올 수 있고요. 줄넘기 같은 건 엄두도 못 내죠. 이런 경우에 케겔 운동,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 이건 바로 직전 국시에도 나왔어요. 요실금 하면 함께 가야 될 거? 수분은 딱히 제한하지는 않았어요. 케겔 운동,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 그리고 복압성 요실금인 경우에는 살을 빼야 된다. 이런 것까지 함께 갑니다. 고혈압 역시도 살을 빼야 된다. 체중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또 문제가 옆으로 나올 수 있어요. 대상자가 요실금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돕냐?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 또는 케겔 운동을 한다. 변비를 예방해야 된다. 섬유질을 많이 먹는다. 살 빼라. 체중을 조절해라. 이런 것들이 다 요실금 증상에 좋습니다. 뇌 분비계의 변화.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인민감 이렇게 그냥 암기하세요. 증가할까 감소할까 생각하면은 틀립니다. 인민감.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그랬어요. 인슐린이 뭐예요?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입니다. 췌장에서 나오잖아요. 이것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야 빨리빨리 혈당을 내려주는데 이 민감성이 감소되니까 둔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혈당이 안 떨어지겠죠. 혈당이 안 떨어지면은 당뇨병의 위험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인민감,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는 거, 반응이 둔해진다고 기억하세요.
신경계 예민한데요. 잠도 잘 못 자요. 불면증이 옵니다. 왜 불면증이 와? 낮에 졸리거든요. 낮에 낮잠 자면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수면에는요. 단계가 있어요. 그중에서 4단계. 가장 깊은 숙면의 단계. 제 4단계인데요. 꿈꾸지 않는 단계. 비렘이라고 합니다. 이 4단계가 있어야지 숙면을 하는 거거든요. 꿈을 안 꿔야 숙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계가 짧아지니까 숙면을 못 한다는 거. 근데 사실 저는 맨날 꿈을 꿔가지고 자고 일어나도 좀 피곤합니다. 이게 노인의 특성이라는 거죠. 감각기계, 눈이 뿌예요. 백내장이 오죠? 수정체가 불투명하다 하면은 백내장이고요. 요즘에는 50만 넘어도 녹내장이 옵니다. 이게 안압이 상승하고요. 통증도 있고요. 시야 확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그러신 분들은 빨리 안과를 가셔야 되겠죠? 백내장은요? 백내장 수술을 해야겠죠. 그럼 백내장 수술했을 때 우리나라 행위별수과제, 포괄수과제 중에서 이걸 질병군으로 묶어서 하는 거 뭐였죠? 포괄수과제입니다. 포괄수과제에서 중요한 거는요. 뭐 백내장, 또 제왕절제, 맹장수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청각, 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보청기 낄 수도 있습니다. 노인성 난청, 주로 고음 감지에 장애가 있어서 어르신 식사하셨어요? 이러면 더 못 알아들어요. 적당한 목소리로 크고 분명하게 어르신 식사하셨어요? 천천히 또박또박 낮은 음으로 입모양을 정확하게 크고 분명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각은요? 좋아지는 것도 있고 나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뭐가 강해질까요? 쓴맛과 신맛을 잘 느껴요. 인생의 쓴맛을 더 많이 느낀대요. 입이 쓰고 시기 때문에 음식을 먹었을 때 정말 쓰단 말을 많이 합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쓰냐? 아이고 왜 이렇게 시냐? 진짜 제가 이 말 많이 들었거든요. 음식을 요리하면은요. 단짠을 못 느끼기 때문에 단맛과 짠맛을 못 느끼기 때문에 설탕도 많이 넣고 소금도 많이 넣습니다. 노인분들이 하신 음식이 짠 경우가 많고 엄청 달기도 합니다. 왜? 이게 본인이 맛을 못 느끼니까 많이 넣는 거예요. 본인 귀가 안 들리면 말소리가 커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회 심리적인 변화 많이 위축되겠죠. 우울증 경향 증가, 내향성, 수동성, 조심성, 경직성, 의존성 다 증가합니다. 이 의존성이라는 게요. 사람한테 의존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 몸이 불편하니까 뭐 지팡이나 보행기나 휠체어에 의존하는 것도 있고요. 정신적인 부분 또는 사회적인 부분 모든 부분에서 본인이 주체적이지가 않아요.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증가. 나 그래도 옛날엔 괜찮았었는데 지금 이렇게 독고다이 인생 좀 힘들다. 나 옛날 그때 결혼식 때 좋았었는데 아이고 그래도 첫애 낳고 좋았었는데 막 이렇게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증가. 과거가 좋았다는 거는 지금은 그때만 못하다. 이게 늙었다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 이거는 여담인데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옷을 사지 않는 것이 늙었다고 합니다. 독립성, 적응성, 능동성, 융통성 좋은 것들이 다 감소합니다. 우리는 이런 노인성 경향을 배웠어요.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울하지 않게 목표를 세워야 되고요. 책도 읽어야겠죠. 어느 정도의 자기랑 결이 맞는 인간관계를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만나줘야겠죠. 취미생활도 가져야겠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경제활동을 해서 스스로 자존감과 자신감을 좀 가져야겠어요.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노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노인성 질환, 노인성 질병의 특성은 여러 가지 질병을 동시에 가진 경우가 많다. 처음엔 고혈압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지혈증도 같이 와요. 당뇨도 와요. 이렇게 복합적으로 질병이 옵니다. 하나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먹는 약이. 신경계 질환, 치매, 뇌졸중, 파킨슨 이 세 가지는요. 노인성 질환의 대표적인 세 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장기요양 보험 제도 등급을 받으려면요. 65세 이상은 질병명이 상관없이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우면은 건강보험공단에다 신청해서 이 등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65세 미만도요. 요즘에 치매 많이 나오고 뇌졸중이 많이 생깁니다. 50세인데 뇌졸중 걸리신 분 제가 봤어요. 40세인데 치매인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요. 똑같이 65세 미만일지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뭔가 불편하다고 한다면 혜택을 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인성 질환의 대표적인 게 치매, 뇌졸중, 파킨슨이 되겠어요. 뇌졸중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풍입니다.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이라고 말하는데요. 골든타임을 지키셔야 돼요. 내가 갑자기 어지러워. 갑자기 균형을 못 잡고 넘어져. 이러면은
바로 응급실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말이 어눌해집니다. 혀가 잘 안 돌아가요.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요. 시야가 뿌얘지거나 걷는 걸음걸이가 똑바르게 못 걷고요. 비틀비틀 거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손해가 손상된 것입니다. 손해가 손상되면은요.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요. 비틀비틀 술 취한 사람처럼 걸어요. 그걸 바로 운동 실조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예요. 뇌들 중에서 중요한 건요. 환자의 시야가 온전한 쪽에 물건을 놓는다. 건강한 쪽으로 밥을 먹인다. 건강한 쪽으로 짚고 일어나게 한다.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한다. 잔존 기능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들은요. 오늘 했던 거를요. 일주일 후에 안 하면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쪽을 활용을 안 하잖아요. 그쪽마저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하는 그런 요양보호 또는 그런 케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